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정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관련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1월달 기점으로 해서 저점 찍고 지금 반등세, 한 달이 안 됐죠. 3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현재 12% 가까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1월 6일 기점으로 보시면 매수세가 외인들의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기관도 1월 9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올 초에 1월 6일날 4분기 발표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분기 매출액은 7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무려 4조 3천억 원, 6조 원에서 지금 무려 하락이 7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선행한다 지속 말씀드렸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즉 작년 한 해 내내 주가의 하락세, 이미 반도체 디램 가격은 떨어지는데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1월 들어서 오히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5조 원 밑으로 4조 3천억 원 발표한 이후에 이제 악재가 일부 해소되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동반 유입되면서 12%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밑으로 내려간 거는 2014년 8년 만에 5조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잠정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리 금리 인상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었고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사업 전체적으로 좀 부진을 겪으면서 소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 또 다운됐다는 게 가장 큰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기업사, 이런 회사들의 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실적 악화가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곳, 2022년 연간 총 영업이익이 43조 원으로 분기별 뿐만 아니라 1년 총 영업이익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16%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기 영업이익도 70% 줄었지만 1년치 영업이익도 16% 하락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눌렀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악재가 끝났냐? 심지어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기대해 볼 만한 것, 인공지능 로봇 투자, 그리고 2016년도에 인수했던 하만 카둔, 지난해 매출이 약 13조 원, 영업이익이 무려 41%나 성장한 8,500억입니다. 이렇다면 하만은 삼성전자 합병 이후에 6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즉 자율주행 전장 부품 쪽에서는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올해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유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감산, 내부적으로 감산이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이미 감산에 대한 기획이나 계획이 있다라고 좀 굉장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감산을 할지 말지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 하면 다시 이거 치킨 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완전 혹한기에 접어들었고요.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인위적 감산 없다고 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번복하거나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치킨게임 이거 들어선 거 아니냐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치킨게임이 2008년도부터 중국이 대규모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후려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역시 치킨게임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던 말던 계속적으로 생산을 했었고요. 저가로 계속적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칸의 경쟁까지 가면서 디램 가격이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에 독일의 키몬다 요 회사도 문 닫았고요. 2010년도 일본 엘피다 여기도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요 세 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 95%까지 넘는 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난 요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다 잡아먹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굳건하게 올렸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SK가 인수한 뒤부터 계속적으로 산업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투자가 진행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까지 발표된 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인위적인 감산을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발표는 했지만 지금 투자자들 입장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치킨 게임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치킨 게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 점유율이 33.3%, 하이닉스가 20.4%로 1, 2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16%로 3위, 미국의 마이크론 13%로 이렇게 4개 회사가 지금 상위권을 시장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미국에도 하고 유럽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 AI, 인공지능, 로봇 투자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 투자도 공정의 고도화를 점점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특성상 공정 전환 과정에서는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극자외선 EUV 도입을 경쟁사보다 좀 서둘렀었는데요. TSMC죠. 여기보다 오히려 전환을 서둘렀는데 하지만 전환과 수율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캐파 감소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자면 비메모리 투자 확대가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생산할수록 영업이익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정말 마음 먹고 떨어지더라도 고수하겠다 하게 되면 물론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같이 차량용 반도체에 좀 영향을 집중하거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영향을 집중한다? 이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생산을 줄이면서 이익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산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나 증시가 증가한 거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쓸어 담은 거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악재가 오히려 지금 호재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금리 인상. 그동안에 작년 한 해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를 좀 감소시켰던 금리 인상이 결국 미국도 정점론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0.2%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임금발 물가 상승을 좀 우려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률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게 업계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0.25% 베이비스텝 한번 밟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중단, 즉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게 좀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 자산에 당연히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가 있겠죠.
연준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봐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대금리 보시면 3.7에서 3.95, 4%까지 좀 유지가 됐는데요. 한국은행 지난 1월 13일에 0.25% 인상하면서 3.5%로 지금 올렸는데 이게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여기서 좀 아직 한 번 더 나가면 솔직히 미국하고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가계부채 폭탄 터지고 중소기업 폭탄 터져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큰 폭에 한 방에 또 이게 지수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신호들이 계속 잡히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여기서 둔화되거나 여기가 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 심리 회복, 즉 투자 자산 심리 회복은 뭐예요? 이런 기관들, 펀드 자금들 있죠. 패시브 펀드, 국부 펀드, 다양한 연기관들, 이런 보십시오. 보험회사, 투신회사, 그 다음에 이런 은행들, 이런 펀드들, 각종 기관들 죄다 지금 매수세로 전환한 이유가 당연히 거의 저점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이미 세액공제, 반도체 대기업도 시설투자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해주겠다 방안을 작년 6월에 냈고요. 요번에 연말에 통과됐죠. 그리고 2월 달에 아마 국회에서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현재 6%거든요. 세액공제가. 근데 무려 5배나 확대한 겁니다. 30%면. 즉 지금 미국에서도 너도 나도, 유럽에서도 너도 나도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우리나라에 지어라 라고 지금 압박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업체들, 대기업들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무수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지금 배짱 부릴 때가 아니에요. 얘네들 다 나가서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실업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고용률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또 나중에 양적 완화한다고 한들 건설업으로 일용직들만 늘어날 뿐이지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급 인력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시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세액공제 엄청나게 해주겠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창 핫한 AI 이 반도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챗 GPT가 오픈되고 이후로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 신규 가입이 늘어났고 점점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점점점 날로 증가하면서 하드웨어 쪽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즉 AI 쪽이 엔비디아가 예전에 우리 알파고 했을 때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산 처리 능력이나 AI 반도체 이쪽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1위 업체인데요.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솔루션을 개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PMI (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제품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PMI 즉 메모리 반도체지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상장치 간 데이터 종송 과정에서 생기는 속도가 더 크게 개선이 되고요. AI 알고리즘의 최적화, 고성능 프로세스 NPU와도 이런 기능들을 고도화하면 충분히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수혜도 바라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대 생산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더 이상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지금 또 2016년에 전기 전장 회사인 하만 카돈을 인수했었죠. 7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내고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 130조 원 가까이 지난 3분기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 9조 원 10배 이상입니다. 최대의 인수전이다 M&A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현금을 10배 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M&A 투입 자금이 빵빵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M&A를 3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 게 이러한 패키징
반도체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게 이 후공정 패키징입니다. 여러 가지의 생산 순서를 단축하는 이러한 패키징 산업인데요. 미국의 패키징 업체를 인수하는 거 세계 2위 업체죠. 그리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TSMC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요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도 많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악재 뒤에 총알이 많이 장전된 이후부터는 점차 투자 확대되고 M&A 쪽으로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우리나라의 로봇 회사에다가 600억 원, 정말 삼성한테는 작은 돈이죠. 하지만 지금 로봇 시장이, 로봇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왜? 글로벌 선두 기업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떡상하는 거 아니야, 수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면서 고작 푼돈, 삼성한테는 푼돈이지만 지금 요걸로 인해서 들썩들썩하는 로봇 태화주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M&A가 뭐 어떤 로봇과 관련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확장, XR 이쪽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요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 있죠.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애플, MS 얘네들이 지금 다 너도나도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폴더블 시장 접었다, 구겨졌다, 펴졌다는 이 폴더블 시장을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얘네들은 아예 진출조차 안 했고 이번에 오히려 AR, XR 확장 현실 쪽으로 기기를 만드는 산업 쪽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삼성도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죠. 왜? 이미지 센서가 뭐예요? CMOS 고용량으로 볼 수가 있죠. 고화소 제품, 이미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데요. 즉 고해상도, 고화소의 제품을 최소의 단위로 쪼개서 무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아이소셀 요거를 출시했고요. 업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제품은 작아지고 기술은 고도화가 되면서 충분히 시장 선점에 있어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니가 지금 51%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되고 있다. 투자하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칩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지 센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지 센서 시장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올해 23조 원 정도 되지만 2016년도 3년 뒤에 40%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혹은 고도화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 센서 현재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에 쓰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 XR 시장에 이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100배 더 커질 겁니다. 요건 100배 커질 거고요. 얘도 10배 이상 커질 건데 이미지 센서가 이 시장이 지금 여기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요 시장이 지금 당장 5년 10년의 먹거리라면 얘는 그 이상의 10년 뒤에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센서에 투자가 더욱더 시장 자체 확대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신기술, 기술 고도화 쪽에서는 삼성이 지금 2억 화소로 가장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XR 요거 점차 기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산업 투자가 단순히 레인보우가 끝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산업용 로봇도 점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자사운용에서 로봇 ETF를 우리나라 거 만들었잖아요. 즉 얘네가 지금 삼성전자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그룹 계열 자체로 봤을 때 삼성에 대한 로봇 사업 태스크포스 이거 2020년도 2년 전에 11월 달에 발표하면서 이때부터 로봇주들이 테마들이 난리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투자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현대차, LG 다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여러모로
사업의 다방면에 투자하고 있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점차 포트폴리오 다양화로서 글로벌 기업 대여를 유지하면서 점차 시장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로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지지 라인 35,000원까지 그었는데요. 지지 라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 지지 라인은 이렇게 좀 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쪽 68,500원, 7만원 부근으로 볼 수 있고요. 5년 내에 지지 라인 보면요. 9월 달에 저점 정확히 찍었고요. 요 19년, 20년, 그 다음에 22년 이렇게 악재가 좀 쏟아졌을 때 저점들만의 지지라인으로 형성됐을 때 이미 요 지지라인 부근에서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8만원. 지금 8만원이 가장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만원이 지금 가장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요 7만원 부근까지 68,000원 7만원 부근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이 아직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로만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좀 일부 해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발표될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감산에 대한 내용 이 부분만 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상 2월달 FOMC 발표가 향후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들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꺾였다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자리가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나올 자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치킨 게임 한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떨어져도 제가 봤을 땐 5만원이 거의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상승과 하락 파동 있죠. 여기가 거의 한 61.8입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되돌림 구간이 여기서 지금 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5만원 선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상승 여력을 가질 수가 있다.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는 약간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양호하게 좀 지켜진 편이고 재차 더 대세 상승에 가능한 영향을 비추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1분기 내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봉 3개입니다. 그리고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충분히 우상향 반등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월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작년 그 전년도 2년 전에 이러한 저항 라인을 재차 여러 차례 지금 시도를 하고 지금 돌파 62,500원 단기적으로 보이지만 돌파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여파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7,500원 여기가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저항 67,500원 7만원 요 사이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 주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주식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제가 보장은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전망이나 혹은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변수들 재차 영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고민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관련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